안녕하세요. 금융경제 시사 특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인 경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1인 경제가 진화를 해서 새로운 용어를 탄생한 미코노미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번 주제의 1인 경제에 대해서 주체가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1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미코노미 그 개념이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얘기를 요약을 해보면, 먼저 이제 개인들이 요즘 이제 굉장히 이제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소비층이 이제 두터워졌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기업들이 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진화를 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수동적인 소비층에서 머물렀다면, 지금은 이제 어떤 개인의 정보를 만들어서 그것을 제작하고 유통해서 이것을 하는 1인 미디어가 이제 개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1인 미디어라는 것이 어떻게 경제 활동을 생산하는지는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1인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서 이제 미와 이코노미가 합쳐진 미코노미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블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팟캐스트, 그 다음에 인터넷 개인 방송,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코노미 방송이 1인 미디어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뭐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주목할 것은 이제 아주 젊은 계층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이제 굉장히 다양한 폭의 방송인들이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생산에 발맞춰서 소비 계층도 굉장히 폭넓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를 위한 경제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 미코노미 개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미코노미 개념은 제일 먼저 미코노미가 이제 뭐 어떤 것인지, 한마디로 이제 내가 생산하는 경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인 미디어가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경제로의 확장, 이 개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미코노미 개념인데요. 미코노미 말 그대로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에요. 미와 이코노미. 그러니까 내가 소비에 그치지 않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통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생산하는 경제를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사전적인 지식 배경은 이제 뭐 이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것은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사회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인프라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활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미코노미의 이제 출발점이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소유가 없어지고 어떤 뭐 단순한 소비에 그치지 않고 내가 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1인 미디어가 발전할 수 있는 개념의 이제 그 기반에는 뭐가 있냐면, 말 그대로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디어 채널들이, 새로운 채널들이 다양하게 이제 발전을 했던 것이죠. 몇 년 전에 이제 블로그가 히트를 쳤다면, 요즘 1인 방송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돈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미코노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다음으로 이제 1인 미디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1인 미디어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방송국을 하나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2015년에 이제 이후에 보시면 스마트폰이 이제 대세가 되는 거죠. 그것이 TV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훨씬 크고요. 이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 이제 10대 같은 경우는 중요성이 이제 78% 이상이 인식하고 있고, 20대는 84%, 40대 미만 이상 같은 경우는 50%를 떨어지지만 40% 미만에서는 50% 이상이 다 스마트폰을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인 방송 자체가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한정된 컨텐츠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정치라든지 뭐 시사, 그다음에 영화, 뭐 코디, 패션, 뭐 게임,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오타쿠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뭐 이렇게 몰입하는 대상이 있죠. 뭐 신발도 그렇고 뭐 와인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폭넓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인 방송을 본 시청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한 20%까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라는 개념이 이제 지금은 이제 20%지만 앞으로는 TV 시청률 같은 경우
그냥 히트친 드라마가 이제 전 국민의 뭐 70, 80%까지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 국민들이 1인 미디어 채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접할 기회 있는 시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이제 관심 있는 채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게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또 핫한 요즘 먹방, 그다음에 이런 뭐 뷰티 이쪽으로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채널별로 보시면 이제 유튜브가 굉장히 파워풀한 채널인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인터넷 TV가 이제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핫하고 돈이 되는 것은 바로 유튜브 채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것이 이제 1인 미디어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확정이 됐느냐, 확장이 될 수 있느냐, 이 시장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1인 가구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시면, 1인 미디어 채널이 돈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솔로 이코노미라든지 뭐 일코노미 이런 한마디로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경제의 주체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산의 주체로 시프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자가 많아지고 당연히 시장이 크니까 소비 계층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혼자 사는 뭐 이렇게 뭐 혼자 산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1인 가구 이런 독립 세대들이 관심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욜로,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욜로가 뭔지 아시죠? 뭐 이렇게 뭐 한 번 사는 인생 좀 즐기고 살자. 결혼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결혼을 하더라도 뭐 딩크족으로 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욜로로 즐기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것은 최근에 패션 트렌드라든지 여행, 그다음에 유행을 선도하고, 그다음에 남이 이제 가지고 그 공통적으로 이제 따라가는 것에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거죠. 내가 뭐 신발에 꽂혀 있다거나 뭐 안경에 뭐 꽂혀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특화된 방송을 계속 시청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1인 미디어가 팽창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기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 시장의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포커스가 이제 알겠다. 이 사람들은 이제 나를 위해 소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즐기고, 인생을 즐기고 하는데, 이 객관적인 이제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것인데, 이제 선물을 사는데, 이제 선물하면은 저도 그렇지만 선물은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개념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선물을. 나를 위해 사서 나에게 선물하는 거죠. 그래서 35세 이상에 보면은, 나를 위해 소비하는 규모가 이 정도인데, 34세까지는 규모가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짜잘한 걸 사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이아 같은 경우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축하하기 위해서 사는 포션이 34%.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절반. 굉장히 이제 이게 센세이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 패턴이 그러니까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뭘 의미를 하느냐? 경제 자체도 어떤 나를 위한 철저하게 이기적인 소비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트렌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선물 뭐 이게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이제 뭐 또 깊이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뭐냐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소비가 소비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뭐 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나눔의 기쁨이 했다면, 근데 그냥 뭐 난 리프레시 하고 싶어, 아니면 고생한 나에게 보답해 주고 싶어, 이런 것들이 소비의 뭐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특히나 이제 그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그 1인 가구, 그다음에 나를 위한 경제, 미코노미에 대한 이제 굉장히 포커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제 활동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알리바바 이제 광군제죠. 그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는데, 굉장히 나를 위해서 소비된 그 특화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선호하는 브랜드와 선호하는 그 제품 국가군이 확실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뭐 일본 걸 좋아하고 뭐 한국 걸 좋아하는 이제 호주 사람들 한국 걸 좋아하고 이런 브랜드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런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오타쿠에 이제 특화된 굉장히 그 특이한 이제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죠. 그러니까 그런 특화된 사이트가 온라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로 조금 돌아와가지고 국내에서도 이제 이 소비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이제 나를 위한 경제에 굉장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하나은행에서 셀프 기프트 적금이란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한테 주려고 하는 적금을 모아서 이제 나를 위해 쓰려고 하는 적금인데 굉장히 이제 그 많이 팔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월포미 적금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특화 이제 그 나에게 선물을 주게끔 해서 이제 돈을 이렇게 쓸 거니까 기왕이면 우리은행에서 적금을 하고 이왕이면 우리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써라 이런 상품들이 이제 대세가 될 것이다. 소비 패턴이 이제 과거에 이제 가족 중심에서 굉장히 나를 위한 경제로 시프트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편의점 업계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퇴근길에 이제 고생했죠. 외롭고 외롭다기보다는 하여튼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상품이 이제 있느냐? 그러니까 나를 위한 선물 정찬 세트가 있는 거죠. 뭐 와인 조그맣게 있고 그다음에 맛있는 반찬과 밥이 있고 이런 세트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편의점 시장을 선도하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이제 거의 뭐 이 시장이 거의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나를 위한 경제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중심에는 1인 미디어 채널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소비 시장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주제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